네, 두 번째 시간은 42쪽. 네, 타이틀 제목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무슨 행위? 네, 일명 폭리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행위요? 저는 이걸 이제 알박기라고 기억해 두세요. 알박기. 자, 이 토지가 있습니다. 자, 갑은 이 토지가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근데 이 중앙에, 어디요? 중앙에 이 토지가 을 겁니다. 넣을 거라고요? 을은 갑이 사업하는 것을 미리 알고서 이 토지를 6억에 매입한 겁니다. 항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제외할 수가 없죠. 그럼 갑은 이 토지가 있어야지 뭐 할 수 있다.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걸 사야 돼, 안 사야 돼?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태죠. 그러면 갑은 무슨 상태에 있을까? 자, 골라보세요. 궁박일까? 경솔일까? 무경험일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응? 뭐 경솔 무경험은 아니겠죠. 궁박 상태입니다. 경제적 궁박일까? 정신적 궁박일까? 응?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궁박은 아니고 뭐다? 정신적 궁박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궁박이라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다? 궁박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궁박 상태 사람 뭔 할지는 몰라요. 궁박. 그 사람도 있다가 갑자기 훅 뛰어내는 이유가 뭐야? 궁박이야. 자, 이런 상태를 을이 이용할까 안 할까? 이런 걸 갖다가 을이 뭐 할까? 을이 교모에 뭐 하겠어요? 을이 예? 이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을이 뭐 해서 이용해서 그러면 갑이 주고받은 거. 그죠? 그러면 기부 앤 테이크가 있겠죠. 네? 자, 이 기부 테이크에 있어가지고, 자, 을이 현저히 뭐가 있다. 기부 테이크가 현저히 뭐가 있다면, 차이. 현저 차이. 그러면 이게 주관적 현저 차이일까요? 객관적일까? 그럼 이 차이는 뭐가 아닐 것이고, 예? 주관적 차이가 아니고 뭐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럼 을이 뭐 취했다는 걸까요? 을이 폭리 취했다는 얘기죠. 무슨 행위? 그러면 그 조문에 따라서 이 계약은 뭐가 될 것이다? 예?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끝에 무효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무효가 또 다시 어디 무효일까? 10개 중에서 10가지. 의사능력, 행위능력, 단독, 통정, 착오, 사기, 강박,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눈도장 찍으세요. 어디일까요? 응? 네. 타당성입니다. 그 책의 제목을 계속 앞으로 넘기면은 이게 어디에 있었다? 타당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4조는 103조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규정? 예시 규정. 그러니까 이 무효도 어디 무효? 능능, 단통, 작사, 학가, 적이 아니고 뭐다? 타당성 영역이다. 그런 얘기.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 무효는 무슨 무효? 타당성 무효. 그럼 만약에 을이 등기 쳐가지고, 뭐 쳐가지고, 등기한 다음에 다시 또 병한테 이렇게 팔았어. 병이 또 등기했죠? 예? 아무것도 모르고 샀어요. 선입니다.
보호받는다, 보호받지 못한다. 이유는 기억 안 나요? 갑을이 꽝이면 병도 선악 못지 않고 꽝꽝. 그렇고 거기다 이름 하나 붙인 게 뭐다? 포장된 말이 뭐다? 절대적 무효. 쓰지 마시고 듣고 흘리세요. 그러면 갑을 무효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갑을 무효 가지고도 선이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잘 보세요. 갑은 6억에 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24억에 팔았다고 합시다. 얼마? 예를 들어서. 근데 갑은 안 살 수도 없죠. 이게 있어야지 꼭 하는 거니까. 사업하는 거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갑이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니까 둘이 계약하면서 절대 소제기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부재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머리를 굉장히 굴리는 거야. 통리 취하면서 나중에 뭐 하지 않기로, 소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까지를 해야지 팔은다는 거야. 그 갑은 뭐야? 속은 북을 끓으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뭐 하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부재소 합의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 만약에 104조, 몇 조요? 104조 무효라고 판결이 난다면, 그죠? 판결이 난다면 이 부재소 합의도 뭐가 될까? 생각해보세요. 매매 계약 자체가 꽝이면 그 안에 들어갔던 특약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아니, 매매 계약 자체가 꽝이면 그 안에 특약이 무슨 의미가 있다? 꽝이겠지. 그럼 부재소 합의도 뭐가 될 것이다? 무효가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 생각해 뭐냐면, 이게 만약에 갑이 소를 제기해서 이 계약을 무효로 끝내게 되면, 뭐로 끝내게 되면? 무효로 끝내게 되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예? 무효로 끝내게 되면 참 못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이렇게 합니다. 이 24억 있잖아요. 얼마? 24억을 적당한 가격으로 바꿔서, 에? 적당한 가격은 그 당시 가격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2억이다. 얼마?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인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럼 가격을 얼마로 고쳤어요? 이렇게 전환해 준다면, 뭐 해준다면 이 계약은 계속 유효가 되겠죠. 그러면 값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업 계속 뭐 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환은 인정한다. 뭐는 인정한다? 그래서 일단 기억할 것이, 이 가격 그대로 추후로 인정하는 것은 안 되고, 24억 이 가격 그대로 뭐 하는 거? 추후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지만, 이 24억을 얼마로? 적정 가격으로 뭐 해서? 전환해서 새로운 계속 유효로 진행하면 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뭐는 안 되지만, 그 가격 그대로 뭐는 안 되지만, 취한되지만 전환은 인정된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그래놓고 나머지 얘기 보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책 제목이 뭐죠? 불공 전환 법률 행위. 자, 불공 법률은 그 의의는 104조는 103조 예시 규정이라는 것. 자, 불공정 선입요건은 객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객관적 요건은 기부, 테이크, 현저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부, 테이크. 자, 급부와 무슨 급부? 반대 급부. 이 두 가지가 뭐다?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래놓고 그 밑에 보시면은 불공정 법률행위 판단 기준은 법률행위시라고 돼 있죠. 계약 당시는 문제가 없는데 계약 체결 후 무슨 사정에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 떨어졌다 가지고 폭리이란 말씀은 안 되겠죠. 그건 운명이죠. 복골복이죠. 9억에 샀는데 갑자기 3억으로 다운될 수도 있죠. 폭리하면 안 돼요. 계약 당시는 정상이죠. 따라서 시험 볼 때 어느 기준을 잡냐할 때는 무조건 법률 행위시라고 하세요. 법률 뭐라고요? 행위시. 아까 여러분들 제가 통정은 선의삼적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아까 통정, 갑을, 의, 병. 그럼 병이 의라고 계약할 때 첫 번째 계약을 모르고 샀어. 선이죠. 선이죠. 근데 갑이 병한테 와가지고, 을이 병한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3일 뒤에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줄게. 사실은 내가 이 통정을 통해서 너한테 판 거다. 3월 1일 날은 모르고 샀죠. 3월 4일 와가지고 알려줬죠. 알면 악이죠. 계약 당시는 선이죠. 그럼 어디가 기준이야? 그렇죠.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기준이다? 모를 때는 계약 체결 기준을 잡아서 합니다. 계약 당시 매매 계약했는데 그 계약 체결 후에 그것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됐어. 범죄 행위. 그러면 반사회 질서 판단 시기는 계약 당시입니까? 후입니까? 당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후에 범죄 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타당성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어디가 기준? 법률행위 시. 이게 다른 뭐죠? 매매 계약 당시라고 기억하기. 왜 그것도 없어요 그냥. 다음 주관적 요건입니다. 궁박경설 무경험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뭐 할 것? 의리 악용 의사가 있을 것. 그런 얘기예요. 자, 궁박이란 뜻이 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궁박도 들어갈, 읽어보시면 돼요. 무경험, 네,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 아니고 뭐다?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이건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거래 경험 부족. 그 다음에 43페이지 가시면 니은이 있습니다. 별표해 두시고. 자, 거기다 한번 갑을을 붙여볼게요.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이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 자, 불공정 법률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도인 측의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을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 상태는 매도인 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대리란 말이 왔어요. 자, 맨 위에 563조가 있죠. 있죠? 그러면 당사자 일방이 갑이라 할게요. 누구요? 당사자 일방 갑이 재산권을 상대방 을에게 이전할 것을 이 상대방을 병이라 할게요. 누구요? 여기서 볼게요. 일방이 갑이 재산권을 병한테 이전할 것을 약정이란 말 있죠. 근데 을이 가서 약정한 거야. 누가? 대리인 을이 약정한 거야. 그리고 상대방 병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했죠. 그러면 약정의 당사자는 누구요? 을이 약정하고 병이 약정을 했죠. 됐어요?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긴다 돼 있죠. 그러면 대금 달라는 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해야 되는 거야? 갑이 대금 달라는 효력이 생기고. 그러면 재산권은 누가 달라야 돼? 병이 갑한테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약정은 누가 했는데? 을이 약정, 병이 약정, 을하고 병이 했는데 효력이 생기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요? 갑하고 병이 생기죠. 대리도 이 조문에 대입하면 별거 없어요.
보통은 갑이 약정하고 병이 약정하는 게 맞지. 근데 갑은 가만히 있고 누가 와서 약정했어요? 을이 약정하고 병이 약정은 누가 한 거야? 을하고 병이 했는데 효력이 생기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요? 갑하고 병. 그 멋있게 표현한 말이 행위는 을하고 병이 했지만 효과는 갑하고 병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을이 약정했을 때 을이 병하고 약정했는데 그 계약이 몇 조에 해당하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면 그죠? 약정한 사람은 누구야? 을. 근데 을 약정, 병 약정이 104조 해당한다면 세 가지가 있잖아. 궁박이 있고 경설이 있고 무경험이 있으면 원래는 다 누구 거 가지고 판단해야 돼. 아니, 약정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거기 뭐 궁박, 경설, 무경험은 약정한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럼 세 가지는 원래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판례가 와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약정했을 때 경설, 무경험은 행위 측면이죠. 행위. 경설하다, 그 다음 뭐요? 무경험은 을을 기준 잡고 갑자기 궁박은 갑을 기준으로 잡겠다는 거야. 제 입장 같으면 그냥 수험생을 위해서 전부 다 뭐라고 그냥 다 을 가지고 한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판례가 또 궁박은 누구다? 갑. 경설 무경험은 누구다? 을이다. 이렇게 판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한다? 경무대라고 기억하세요. 경무대. 그래서 오른쪽 여백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요? 경무대. 경설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근데 궁박은 누구다? 본인.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오겠지. 궁박 경설은 갑. 무경험은 또 을. 이렇게 막 섞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경무대. 근데 여기다 연습하면 되잖아요. 을이 병하고 약정했는데 그게 백사조 무효일 때 궁박은 누구고? 갑. 경설 무경험은 을. 그걸 뭐라 한다? 경무대. 됐어요? 뭐 제가 하는 게 판례가 그렇다 하니까 우리는 판례를 정답으로 할 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3번에 입증 책임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책임? 자, 보세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입니다. 따라하세요. 뭐라고?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피해자가 무효 주장해요? 폭리자가 무효 주장해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피해자의 궁박, 경설, 무경험은 추정 안 된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 읽어볼게요. 법률행위가 현작의 공정을 잃었다 해서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뭐요? 추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죠. 자, 잘 보세요.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합니다. 따라하세요.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그럼 뒤집어서 실생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놓고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그대요. 뭐라고? 추정되면 입증 면제. 좋은 거죠? 보호막 쳐놓고 그럼 누가 입증? 문박 그대. 추정 안 되죠? 이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연습이야. 뭐라고?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아니라고 떠드는 문박 그대가 입증하라. 그런 얘기야. 지금 보세요. 피해자, 폭리자. 폭리자는 나는 폭리 취한 적이 없으니까 유효라고 주장하겠죠. 피해자는 너 폭리 취했으니까 뭐다?
무효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면 효력 요건, 유효 주장, 무효 주장, 누가 입증? 무효 주장. 이 원리는 똑같아. 원리를 기억하면 별거 없어. 그럼 피해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궁박, 경설, 무경험, 추정 안 된다 하고 같은 말이야. 이랬어요? 모르면 5월달이 또 있겠지. 그 넘어가. 아시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알아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무슨 범위? 적용 범위에서 거기 뭐 단독행위가 인정된다는 말보다는 증여에다가 동그라미에서 증여.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증여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눈도장 찍어볼까요? 어디 있어요? 여기 증조 할배할 때 증자 있잖아. 증. 그죠? 자, 법률행위 무효 취소해가지고 왼쪽은 유재석이 보내온 뭐 소포 나오죠? 이거 한 적 있죠? 그러니까 법은 앞에 시간이 하고 이번 시간이 떨어진 게 아니고 계속 뭐 하는 거다? 계속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증, 유언은 뭐야? 유언, 유증은 유 있잖아. 유할 때 있잖아. 유언, 유증은 무슨 행위고? 단독 행위고, 오른쪽은 쌍방 계약이죠. 그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 그럼 증여할 때는 기부, 테이크야, 기부만 있는 거예요. 증여는 준다고 하고 약속했으니까 뭐예요? 기부만 있지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부만 있고 테이크가 없으니까 폭리란 말을 쓸 수가 없지. 근데 매매는 기부, 테이크가 서로 하는 거죠. 양쪽이 출연하잖아요. 거기 무상이라고 돼 있지. 네? 무상을 찾아볼까요? 어디 있을까? 무상이. 이 판에 있어. 무상 찾아. 무상. 여기 판에 있다고 무상 찾아봐요. 거기 맨 꼭대기 보시면은 계약 분류 15개 있죠. 네? 왼쪽은 민법전 있고 없고, 전형, 비전형, 약정, 낙성, 요물 있고, 채무 해가지고 쌍무, 편무 있고, 출연이란 말 있잖아요. 요거 요거 있잖아요, 이거. 채무가 있는데 출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유상, 무상이라고 하지요. 그럼 매매는 무슨 계약이야? 똑같이 양쪽이 출연하니까 유상인데 증여는 한쪽만 출연하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무상. 그러니까 무상의 대표가 뭐다? 증여. 유상의 대표가 뭐다? 매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이유도 나중에 재산 많이 획득하셔가지고 그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싶어요? 그럼 혼자 다 써. 근데 적절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고 싶으면. 증여할 거 아니야, 증여. 뭐 한다? 그거 때문에 머리 아픈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증여. 그럼 증여는 뭐만 있어요? 기부만 있고 테이크가 없으니까 폭리란 말이 없다 이야기죠. 그러면 증여로 나올 수도 있고 무상행위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 같은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효과입니다. 자, 효과는 무효입니다. 뭐라고요? 무효. 자, 더 넘기시고요. 맨 위에 3번 절대적 무효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나올 때 뭐 한다? 앞이 갑을이 꽝이면 병이 뭐다? 선의도 꽝, 악의도 꽝. 꽝거리는 걸 뭐라 한다? 절대적. 자, 4번하고 5번 반대 표시하시고요. 특히 5번 별표하세요. 자, 5번은 전환이란 말 있죠? 네? 최근 판례입니다. 이게 자주 나올 거예요. 추인은 안 돼도 뭐는 된다. 네, 그 가격 그대로 추후로 인정해봐야 폭리죠. 그 가격 그대로 추후로 인정해봐야 폭리죠. 안 돼. 그 가격을 정정 가격으로 뭐 한다면? 전환한다면 폭리가 없겠죠.
그 정도에서 기억하시면 될 거야. 자, 그래놓고 이제 법률행위 해석은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의사표시 갈게요. 자, 54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 자, 이 의사표시는 여러분들 이 조문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563조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당사자 일방 상대방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약정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약정을 포장하게 되면 청약의 의사표시. 두 번째 약정을 포장하게 되면 뭐다? 승낙의 의사표시. 됐죠? 그러면 이 의사표시에 고장이 생기면 법률행위도 고장 생기죠. 그래서 재료, 요리, 맛. 재료 중 제일 중요한 재료가 별, 의사표시. 요리 중 법률행위. 맛이 뭐다? 권리, 변동. 뭐라고요? 재료, 요리, 맛. 재료가 뭐예요? 의사표시. 요리 대표가 법률행위. 맛은 권리, 변동. 책이 순서가 1장이 권리, 변동이죠. 책 보세요. 거기 목차. 2장이 뭐예요? 3장이 뭐예요? 권리, 변동은 맛이죠. 법률행위는 요리죠. 54페이지. 목차 보고 있어요. 뭐 보고 있다고요? 의사표시가 뭐예요? 재료죠? 더 멋있게 표현할까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권리 변동은 법률 효과입니다. 재료 요리 맛 아니에요? 근데 책은 뭐부터 나왔어요? 거꾸로 나왔잖아요. 권리 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나왔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서 혹시 시간 내가 어떤 날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1장, 2장, 3장 중에서 저는 3장을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꼭 어느 날 공부하고 싶은 날 꼭 어디서부터 봐요, 여러분들은? 꼭 제일 어려운데 2도 안 되는 보니까 2장 넘기다 획! 에이, 다음에 공부하지. 또 덮어버리고. 그렇게 3번 하게 되면 책에 정리미가 떨어져 책을 안 봅니다. 맨날 여러분들 뭐예요? 자료 맨날 자료 찾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자료도요. 그냥 처음 한 이틀 그냥 멋있어 보이지 또 시무룩해져. 풍선 빠지듯이. 자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한다고? 그러면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되겠지. 그러면 갑이 마음속 의사하고 뭐 하고요? 표시가 뭐 하는 게 좋아요? 가장 좋지. 이렇게 약정을 해야지 을도 뭐 하는 거예요? 자, 마음속도 동그라미, 표시도 동그라미. 그럼 상대방도 뭐예요? 상대방도 동그라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얘가 마음속은 뭐고요? X고 표시는 동그라미면 상대는 뭐 보고 대답해요? 이거 보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믿고 산 사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하지 않았을 때?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걸 뭐라 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러면 이 불일치를 갑이 지 혼자 알고 하는 경우도 있죠. 네? 두 번째는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알고 하는 것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뻥치는 경우예요. 뭐 치는 경우? 자, 두 번째는 빈말. 뭐라고요? 속된 말로 구라치는 경우. 세 글자는 거짓말하는 경우죠. 뭐 하는 경우? 책에다가 뻥, 빈말, 거짓말 쓰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장해가지고 쓴 말이 허위 표시다.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포장된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고 하는 것을 뭐라 한다?
허위 표시. 그럼 거짓말할 때 보통 짜고 해요? 그냥 혼자 해요? 보통 혼자 하겠지. 그죠? 그걸 뭐라 한다? 단독으로 한다. 혹시 짜고 할 수도 있죠. 짜고 할 때는 항상 누가 한 사람 뭐예요? 바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제 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에? 혹시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 하자 있는 경우를 우리는 사기 강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기 뭐라고요? 자, 강박이 사기 옆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착사?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착사다? 단통 착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착사? 단통 착사. 그러면 이 단독 허위 표시를 책에서는 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슨 표시요? 이것도 길어.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비진의 표시. 그러니까 별명이 많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어떤 분들은 비통착사강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표현. 뭐라고? 네, 비교해서 공부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하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게 되면 글자가 많이 달라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금방 나오잖아. 자, 단독 허위 표시를 설명하세요. 단독 허위 표시란 여기만 하면 안 되지. 위에서 다 훑고라. 위에서 다 터치. 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터치를 하면서 공부하셔야 돼. 어떻게? 다 터치라고 그랬잖아.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거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여기라고 얘기하려면 다 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단독 허위 표시란 지인이 아는 사이 표시란 하자 있는 게 아니고 불일치한데, 불일치를 또 모르고 하는 이게 아니고 알고 하는 허위 표시인데 짜고 하는 게 아니고 지 혼자 한 겁니다. 한 번 더 기회 드릴게. 통정은 뭐예요? 통정은 하자 있는 사기 강박이 아니고 불일치인데 모르고 하는 착오가 아니고 알고 하는 허위 표시인데 혼자 한 게 아니고 짜고 한 거예요. 아직도 몰라요? 착오는 뭐야 그러면? 하자 있는 사기 강박이 아니고 불일치를 알고 하는 허위 표시 이게 아니고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입니다. 이건 쉽겠네. 뭐 불일치가 아니고 하자 있는 게 뭐다? 사기 강박이다. 그럼 이쪽은 뭐죠? 무효, 취소. 그래서 단통 착사를 놓고서 한번 기억해 보라. 그런 얘기. 그래서 첫 번째, 저기 무슨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그러면 이제 갑이 마음속 의사와 표시가 뭐한다?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응? 알고 한단 말이야. 뭐가 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게 알고 한단 말이야. 근데 알고 하는데 이걸 뭐 한 거예요? 혼자 했죠. 뭐 했다고? 혼자 했다는 얘기예요. 뭐 한 게 아니고 짜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단독 허위 표시 요건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알고 하는데 이게 허위 표시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혼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표시다? 근데 책은 뭐라고 적어놨다? 책은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무슨 표시요? 진이 아닌 무슨 표시? 의사 표시. 그럼 이제 여기에 가장 대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은 뭐냐면 증여. 증여가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요? 눈 좀 알아도 눈 좀 찍어봐.
유언 유증은 여기죠. 유. 단독행위죠. 근데 증조할 때 증이 뭐야? 증여지. 계약이죠. 네. 그래서 진이 아닌 증여. 무슨 증여? 갑이 여기 친한 친구 을이 있어요. 자, 노트북을 빌려줬어요. 그걸 사용대차라고 그래. 무슨 대차? 그럼 거기 차차차 있죠. 차차차. 예? 그때 차차차 있죠. 첫 번째 차가 임대차. 두 번째 차가 사용대차. 세 번째 차가 소비대차. 첫 번째 뭐라고요?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한 거야. 공짜로 빌려주는 게 뭐다?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볼펜 한 자루만 빌려달라 할 때 법률용어 쓰세요. 뭐라고? 볼펜 한 자루만 뭐 합시다? 사용대차 합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뜻은 뭐예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공짜. 근데 보니까 예뻐. 그러니까 뭐야? 그냥 가지세요. 아, 고맙습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증여가 된 거예요. 뭐가 됐다고? 그렇게 자꾸 법령을 쓰면 뭐가 된다? 내게 될 거죠. 그러면 사용대차예요. 무슨 대차? 사용대차. 그럼 노트북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갑이 그한테 전화해가지고 자랑합니다. 나 새로운 노트북 사. 너 그 노트북 줄까? 을이 뭐야? 주면 고맙지. 그럼 가져. 그럼 뭐 한 거야, 지금? 사용대차다가 뭐 한 거야, 지금? 증여한 거 아니야, 증여. 근데 갑 마음속은 뭐예요? 줄 생각 없어요. 농담이야, 농담. 근데 얘는 뭐로 생각해, 이걸? 진담으로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평한테 팔아버렸어. 누구한테? 팔아버렸으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용대차했다가 여기 증여했다. 그죠? 근데 갑이 이제 그 다음날 전화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어제 한 말은 농담이었어. 알지? 우리 뭐야? 야, 나 몰랐는데? 혹시 싸우게 됐다면 이걸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뭐다? 진이 아닌 증여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뭐라고요? 자, 요게 나오면 단독 허위 표시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법 조문상은 일단 갑은 농담이었지만 을은 진담을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진이 아닌 증여도 원칙은 뭐하다? 네? 효력이 뭐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 아닌 증여는 뭐하다?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고 보는 거예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유효로 일단 때립니다. 자, 그럼 조문을 봅시다. 한번 56페이지. 타이틀 제목은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 그죠? 들어가겠습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럼 그 안에서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돼 있죠?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짜고 했어요? 혼자 했어요? 그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그게 이거예요. 허위 표시예요. 무슨 표시? 그래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갑이 기뻐요? 을이 기뻐요? 응? 갑은 효력이 있는 거니까 누가 기쁠까? 을이 기쁘고 갑은 유유가 되겠죠. 슬프겠죠. 근데 단서가 있죠. 그러나 상대방 을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하죠. 이걸 저는 앞으로 알 또는 거나는 또 나오고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또는 알이죠. 앞으로 제가 알까기 조문이라 할 거예요. 알까기. 그러면 알 또는 그러면 을이 만약에 뭐 했다면 알 또는 뭐라 하면
알 수 있었다면 그땐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무효가 되면 이제 누가 기뻐요? 돌려받으니까 이제 갑이 기쁜 거고, 이제 을이 슬프겠죠? 그럼 둘이 싸우겠네. 내가 농담이라는 사실을 네가 뭐 했다? 알 또는 알이었다.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은 뭐 해야 됩니까? 쌩까야지 뭐. 쌩까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몰랐다. 그리고 뭐요? 알 수 없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알았다 또는 뭐다? 이거 싸우겠죠. 그죠? 뭐 했다? 알았다. 그 다음 뭐죠? 또는 뭐다?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법원 가서는 이제 싸우겠죠. 나는 몰랐다. 이렇게 바꾸지 않을까요? 또한 뭐다? 뭐 할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위에 거 주장하겠죠. 이쪽은 밑에 거 주장하겠죠. 결국 갑은 뭐 주장할 것이고, 갑은 무효를 주장할 것이고, 그죠? 을은 유효를 주장하겠죠. 자,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효령 요건, 입증 책임, 유효 주장, 무효 주장. 누구? 무효 주장.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이 을의 알 또는 알. 둘 중 하나를 입증하면 뭐가 될 것이고, 무효가 될 것이고, 입증 못하면 누구 거? 을 거. 이해됐어요? 조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효력이 있다는 말은 고쳐야 되겠죠. 뭐라고?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 이거 싸우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한하고 또는을 기억할 수 있는지. 자, 이 상대방께서 누구요? 상대방께서 몰랐습니다. 뭐 했다고? 근데 알 수 있었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자, 유효를 A라 하고요. 무효를 B라 하겠습니다. 집중하시면 나온다니까. 지금 또는 의미가 뭐예요? 또는 의미가. 자, 질문할게요. 을이 알았다 했습니다. 유효, 무효? 알았다니까 걸렸잖아요. 무효죠. 무효. 근데 몰랐다. 그런데 알 수 있었다. A, B. A, B.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사람들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맞는 거 맞잖아. 여러분, 사람의 사람 아니야? 사람이지. 그럼 이거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머리가 아직 이게 세팅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세팅이 되는 순간부터는 다 내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는 의미가 뭐예요? 또는 의미가 두 개 다 걸려야지 무효란 얘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아니, 알았다 그랬으면 뭐야? 무효지, 무조건. 근데 몰랐다 할지라도 알 수 있었지. 유효, 무효? 무효, 무효. 또는. 그러니까 유효가 되려면 뭐만 가지고 안 돼요? 유효가 되려면 몰랐다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and 그리고 뭐다? 알 수 없었다까지 끌고 들어와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증 책임 문제 갔을 때 을 스스로 몰랐다 and 알 수 없었다를 입증할 책임은 있는 건 아니고, 뒤집려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입증해야 돼요? 이거 입증하면 그대로 무효고, 이거 입증 못했다더라도 이거 입증하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107조 2항을 보세요. 천황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효 타고 간 거예요? 유효 타고 들어간 거예요?
전항 의사표시 무효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타고 들어가야 되겠네. 갑을 무효였었죠. 근데 건너간 병이 있으면 병이 뭐다?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뒤집어서 악의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만 보호해주고 선의만 보호를 해주고 악의는 꽝시키죠. 그럼 아까 제가 원래 갑을이 꽝이면 병도 선악 묻지 않고 꽝꽝거린다고 그랬었지. 근데 여긴 조문에서 특별하게 뭐하게?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10가지. 다시 보세요. 의사능력, 행위능력, 단독, 통정, 착오, 사기,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죠. 첫 번째 의사능력은 꽝꽝. 행위능력도 꽝꽝. 맨 밑에 확가적타도 다 꽝꽝이죠. 근데 어느 영역만? 의사표시 영역만 꽝이 된다 할지라도 건너간 선의는 특별히 보호해주죠. 악의만 꽝시키죠. 조문 확인했잖아요. 107조 2항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갑을이 꽝이 돼도 병이 무조건 꽝꽝이 아니죠. 선의만 보호받고 악의만 꽝치죠. 상대적 영역이다. 무슨 영역? 그래서 누구는 보호받고 그럼 또 이제 을은 먹고 튀었죠. 그럼 또 갑하고 병이 만나면 또 어떻게 할까? 갑은 이게 무효니까 너도 뭐다? 무효니까 너도 악이다 하겠지. 갑의 주장. 병은 뭐예요?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말할 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 갑이 입증해야 돼? 병이 입증해야 돼? 무효를 누가 정하고 있어? 그럼 갑이 병에 뭐를 입증해야 돼요? 뭐 선의를 입증한다고? 악의를 입증하면 돌려줘야 되겠지. 입증 못하면 누구 거? 그럼 입증 책임이 갑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의 선의는 추정된다. 쓰란 말이 아니고 듣고 멍 때리란 말이에요. 선의는 뭐가 된다고? 추정되면 입증 면제 보호막 치고 누가 입증? 문박 그대 갑한테 입증 지금 넘어가는 거야. 그럼 또 하나 해볼게요. 갑을 계약이 유효해요. 뭐라고요? 자, 이거 타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유효 타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에? 자, 병이 선의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악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악의는 보호받을까요? 자, 이때 쓰는 거예요. 갑을 유효죠. 네? 앞으로 이건 오케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오케이. 기억해도 딱 좋아. 앞사람이 뭐 하면 오케이면 뒷사람은 선악 묻지 않고 오케이 오케이. 됐죠? 이래놓고 여기다 이름 붙인 말이 뭘까? 이게 표장한 말이야. 포장. 그냥 오케이 오케이 편하잖아. 그럼 책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들 못 알아듣는 말. 엄폐물의 법칙.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엄폐물 법칙이란 말은. 무슨 법칙이요? 쉽게 표현할까요? 승계 취득이야. 앞사람이 취득하면 뒷사람은 무엇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이어받는 거. 됐어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병은 뭐 묻지 않고. 그럼 아까 여기는 뭐 있었지? 여기는? 아까 여기 꽝. 그죠? 꽝이면 여기도 뭐 해야 되지? 꽝인데 특별하게 누구만 보호해준다. 악의만 꽝이지. 그러니까 뭐다? 상대적. 자, 이렇게 한 말을 갖다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갑, 을이 있으면
을이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또 포장한단 말이야. 악이 또는 과실이 있다 뭐다. 보통은 과실이란 말을 쓰는데 저는 유자를 써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말이 뭘까? 선이 또한 뭐다? 무과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방금 전에 이렇게 했어요. 얘가 선이인데 이렇게 했었죠. 이거나 저거나 같은 거예요, 지금. 네? 그렇고 요렇게 넘어갔죠. 네? 그럼 요거 타고 들어오면 누구는 보호해주고 아기는 아웃시켰죠. 네? 대신 못 타고 들어가면 위쪽은 오케이죠. 그러니까 앞살에 뭐하면 오케이면 그냥 다 오케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왼쪽과 오른쪽은 그림이 같은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또는 시험 볼 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몇 조를 잘 정리하라? 107조를 잘 정리합니다. 그러면 107조 가지고 이렇게 출제하겠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원칙 무효다 그러면 안 되겠지. 또 상대방이 R 또는 R일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거기 R 또는 R은 무효지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허위 표시 고장 생기면 취소란 말은 없다고. 뭐다? 무효. 차고 사기는 취소. 됐어요? 그 조문 가지고 연습을 해드린 거야. 뭐 가지고? 조문 가지고. 자, 해놓고 이제 몇 가지 내용을 봅시다. 57페이지 봅시다. 자, 핵심 콕콕 들어가면 진의의 뜻이 있습니다. 진이란 특정 내용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진의가 뭐라고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 뭐다? 생각.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밑에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이란 단어 있죠. 키워드가 강박이에요. 강박.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증여 나왔죠.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자, 내심 효과의사 있죠. 내심 효과의사를 가로로 묶고 진입니다. 진의, 자,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진의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부정은 긍정. 결론은 내심적 효과, 의사, 진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있다고요? 그럼 시험 문제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절대 출제 안 합니다. 쫄 거 없어요. 그냥 뭐다? 진의가 있다. 그러면 진의가 있을 때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7조 적용하면 안 되겠죠. 아니, 진의가 아닐 때 107조를 적용하는 거죠? 진의가 있으면 107조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강박은 어디서 놀았다? 다시 10가지 보세요. 강박이 어디 있을까? 안 적혀 있어. 근데 있습니다. 어디 있다? 10가지 어디 있어요? 단독, 통정, 차고, 사기 옆에 강박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강박을 왜 안 썼냐면은 사기, 강박을 따로 지금 11개가 돼서 마음에 안 들어서 강박을 빼버린 거예요. 사기 옆에 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박당해서 증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뭐였다?
강박당해서 증여했다면은 취소 문제이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예외적 무효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사기 강박은 취소 문제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문제는 아니다. 됐어요? 자, 그것도 안 되면 밑에 판례 있죠? 판례 보시면 최선 판단이란 말이 있습니까? 무슨 판단? 최선 판단. 그러면 진위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최선 판단해서 말을 했죠? 그럼 다시 또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위가 있다. 이야기 아니에요. 강박당해서 증여했다. 그러면 강박 취소의 문제로 놀아야지. 진위가 있는 거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판례 볼게요. 대출 나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자, 이 대출 나오면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대출 나오면 양해란 말을 항상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시험 보다가 대출 어쩌고 저쩌고 나왔을 때 양해란 단어가 만약에 없다. 에? 그러면 이건 뭐가 있는 거다? 진의가 있는 겁니다. 뭐 있다고요? 그래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양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통정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뭐다? 무효. 통정 진위가 있으면 무조건 뭐하다? 유효로 가는 겁니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자, 그 판례에 양해란 말이 없죠. 네? 그럼 맨 마지막 치면에 뭐라 씁니까? 비진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결론. 진의가 있다. 그러면 이 명의대학 대출은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래서 대출 사인한 자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지는 거다. 자, 그럼 이건 이제 뒤에 가셔서 어디랑 보느냐? 61쪽 가보세요. 몇 쪽이요? 61쪽 가시면 대출이 나와요. 또다시, 그죠? 판례 나오죠? 자, 진한데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금융기관 양해란다 나왔지? 양해가 뭐다? 통정. 그러면 무효. 어렵지 않아요. 앞에 뭐 후하게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대출 나면 무조건 뭘 찾아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또 비교 판례가 나와요. 무슨 판례? 그 애도 양이라는 단어가 없어. 뭐가 없다고? 뭐가 없으면? 진이 있는 거죠. 그 무조건 책임져야 돼. 키워드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키워드가 있는 거야. 이중매매 나오면 무슨 단어? 적극 가담이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대출 나왔을 때는 무슨 단어? 양해가 없으면 뭐가 있다? 진위가 있으니까 진위 아닌 의사표시 무효 적용할 수도 없고 통정 무효 적용할 수도 없으니까 진위대로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무슨 단어가 나오면? 통정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나오면 양해 찾아져서 양해가 없으면 진위가 있는 거니까 107조 무효도 아니고 108조 무효도 아니고 유효한 거야. 양해가 나면 뭐다? 통정 무효. 잡았어요? 네, 대출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될 거예요. 자, 넘겨봅시다. 58페이지. 자, 효과가 볼까요? 원칙, 유효.
58쪽 비진위 표시, 단독허위 표시는 원칙 유라고 되어 있죠. 자, 그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유효고요. 예외적으로 뭐가 되죠? 무효. 아까 제가 R 또는 뭐다? 그럼 왼쪽에 1번 있죠? 왼쪽 1번 있죠? 자, 거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다. 그 첫 번째 화살표가 뭐가 되어 있죠?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그게 R 또는 R이야. 과실을 제가 유과실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R 또는 R을 뭐라 한다? 악의 또는이죠. 그럼 그 밑에 뭐라고 적혔을까? 상대방이 뭐라면 선이 그리고 또한 무과실이면 유효죠. 그러면 그 밑에 한번 써보세요. 선이 인데 유과실이면 어떻게 될까? 선이 인데 유과실이면 유효 무효? 아까 이거 있었잖아. 이거. 뭐였었죠? 선이인데 뭐라면 걸린 거 아니야? 여기 또는에 앞에 거 아닐지라도 뒤에 걸렸잖아. 그럼 뭐가 된다? 무효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야. 그러면 알까기 조문을 이해하시면 그 뒤에 나오는 알까기는 전부 다 여러분 겁니다. 이런 지문이 계속 반복될까 안 될까?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그냥 계속 반복되게. 그래서 몇 조에서 107조를 잘 정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59페이지 가시면은 제 3조에 대한 한계. 기억나세요? 갑을이 예외적 꽝이면 병은 선의만 보호받고 악의만 꽝친다고 그랬죠. 이랬어요? 근데 만약에 갑을이 오케이면 뒷사람도 뭐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문 중심으로 정리해 두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